한글어 5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쉽고 편한 한국말 쓰기 한국말 쓸 거예요. 지금 일본 정부가 긴급 기자 회견을 소집했습니다. 한글이 일본어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일본 학계의 절규에도 일본 소녀들의 대답은 차갑습니다. 저희는 한국말로 대화해요.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되니까 너무 편해요. 지금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타카하시 메이입니다. 오사카에 살고 있는 17살 고등학교 2학년이죠. 오늘도 스마트폰을 들고 친구 아야카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다 또 한숨이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말할게라고 쓰려는데 정말 간단하지가 않았어요. 키보드에서 간탄을 입력하면 변환 후보가 주르륵 나타납니다. 간단, 감탄, 간담. 어떤 한자가 맞는 건지 하나하나 확인해야 했죠. 시계를 보니 벌써 35초가 지났습니다. 간단하다는 단어 하나 입력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다니요. 친구들은 벌써 다른 대화를 하고 있을 텐데 저만 뒤처지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이건 문자가 아니라 고문이에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친구들과의 단순한 대화 하나 하려는데 왜 이렇게 복잡해야 할까요? 매번 문자를 보낼 때마다 한자 변환 때문에 짜증이 났어요. 거실에서는 동생 유우토가 숙제를 하다가 울먹거리고 있었습니다. 10살인 유우토는 난독증이 있어서 한자를 구별하지 못해요. 특히 비슷한 모양의 한자들은 완전히 다른 글자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누나, 이거 뭐라고 읽어야 해? 유우토가 국어 교과서를 들고 와서 물어봤어요. 학교라는 한자였는데 유우토에게는 그냥 복잡한 그림처럼 보이는 거죠. 같은 글자를 수십 번 봤는데도 매번 새로운 글자처럼 느껴진다고 했어요. 학교야. 가쿠코우, 가쿠코우, 가쿠코우. 유우토는 몇 번이나 반복했지만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자마자 또 같은 글자를 보고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어요. 왜 글자가 이렇게 어려워? 친구들은 다 잘 읽는데 나만 못 읽어. 유우토의 작은 한숨 소리가 가슴 아팠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느끼기에는 너무 큰 좌절감이었겠죠. 그때 할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계셨는데 표정이 무척 난처해 보였습니다. 메이야, 이거 좀 도와줄래? 병원 예약을 하려는데 글자가 너무 작고 복잡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 할아버지는 70대 후반이신데 스마트폰 화면에 작은 한자들을 보시느라 눈을 찡그리고 계셨어요. 예약 버튼을 찾는 것도 날짜를 선택하는 것도 모든 게 한자로 되어 있어서 헷갈리신다고 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를 보니 정말 복잡했어요. 진료 과목, 예약 시간, 환자 정보. 모든 메뉴가 어려운 한자로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젊은 제가 봐도 헷갈리는데 할아버지께는 얼마나 어려우실까요? 병원 홈페이지에 왜 이렇게 어려운 글자만 써놨을까? 할아버지의 푸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평생 한자를 써오신 분인데도 스마트폰 시대에는 오히려 불편해하고 계시거든요.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분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싶어 하시는데 한자 변환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신 지 오래였죠.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날에는 편지라도 썼는데 이제는 손으로 쓰는 것도 기계로 치는 것도 다 어려워.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포기하신 이유도 알 것 같았어요. 문자 하나 보내려면 몇 분씩 걸리고 틀릴까봐 두려워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시는 거였죠. 우리 가족이 모두 문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나마 입력할 수 있지만 유우토는 읽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작은 화면에 복잡한 한자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을 포기하고 계셨죠. 그런데 어느 날 유우토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K-팝 뮤직비디오를 보다가 댓글창을 가리키며 저를 불렀어요. 누나, 이 동그란 기호들은 뭐야? 한자랑 다르게 생겼는데. 유우토가 가리킨 건 한글 댓글들이었습니다. 한국 팬들이 남긴 메시지들이었죠. 동그라미, 세로선, 가로선들이 조합된 문자들이 신기해 보였나 봐요. 이건 한국 글자야. 한글이라고 해. 한글. 이것도 읽을 수 있어. 유우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자와는 완전히 다른 모양의 문자에 호기심을 보이는 거였어요. 저도 한글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유우토의 관심이 신기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우리 가족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죠. 유우토가 한글에 관심을 보인 후 저도 궁금해졌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글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죠.
검색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글은 단 24개의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글자들을 논리적으로 조합하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싶어서 한글 자음과 모음표를 찾아봤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 야, 어, 여.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복잡한 한자와는 정말 달랐어요. 유우토를 불러서 한글을 가르쳐 보기로 했어요. 먼저 기본 자음 몇 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건 기역이야. 기역 소리가 나. 이건 니은, 니은 소리가 나. 유우토는 한자와 달리 한글의 단순한 모양에 금세 흥미를 보였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획이 아니라 직선과 곡선의 조합이라 기억하기 쉬워 보였어요. 이거 쉬워 누나. 한자처럼 복잡하지 않아.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우토가 한글로 자기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유우토를 한글로 쓰면 유토라고 썼는데 틀렸지만 스스로 조합해서 쓴 거였습니다. 누나 봐. 내가 글자를 썼어. 유우토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평생 글자 때문에 위축되어 있던 아이가 처음으로 자신감을 보이는 순간이었죠. 난독증 때문에 포기했던 글쓰기에 다시 도전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 경험이 너무 신기해서 학교에서 친구 레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레이는 제 가장 친한 친구인데 항상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아요. 정말 그렇게 쉬워. 응, 한자처럼 외울 게 없어. 그냥 조합만 하면 돼. 점심시간에 옥상에서 레이에게 한글을 보여줬어요. 레이도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직접 배워보니 금세 이해했습니다. 와, 진짜네. 이걸로 모든 소리를 쓸 수 있다고. 맞아. 외우는 게 없어서 너무 좋아. 레이가 흥미를 보이자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 반 의심 반이었지만 직접 해보니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메이, 이거 정말 신기하다. 우리가 왜 이런 걸 모르고 살았지? 마나미가 한글로 자기 이름을 써보며 말했어요. 마나미는 평소 한자 입력을 특히 어려워했는데 한글은 금세 습득했거든요. 스마트폰으로 치기도 훨씬 빨라. 사키가 한글 키보드를 다운받아서 직접 타이핑해봤습니다. 한자 변환 없이 바로바로 입력되는 게 신기했나 봐요. 타자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거든요. 점심시간마다 옥상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레이 둘뿐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8명이 되었어요.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었죠. 야, 메이, 내 친구도 데려와도 돼. 물론이지. 다 같이 해보자. 입소문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각자 반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친구들이 또 다른 친구들에게 전하는 시기였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있었어요. 진짜로 이걸로 모든 소리를 쓸 수 있어. 외우는 게 없어서 너무 좋아. 같은 말들이 학교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한글의 실용성과 단순함이 학생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이 상황이 신기하면서도 뿌듯했습니다. 동생을 도와주려던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많은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니요. 유우토의 작은 호기심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조금 걱정도 되었습니다. 과연 이게 괜찮은 일일까요? 일본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고 사용하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아직 어른들은 모르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쯤 예상치 못한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학교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복도에서도 교실에서도 한글을 쓰는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마다 친구들끼리 한글로 쪽지를 주고받는 모습도 자주 보였죠. 수업 중에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노트 필기를 한글로 하는 학생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사회 시간에 다나카 선생님이 칠판에 복잡한 역사 용어를 쓰실 때 저는 한글로 받아 적었어요. 메이지유신을 메이지유신으로, 도쿠가와 막부를 도쿠가와 막부로 적었죠. 한자 변환을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 선생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적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수업 내용에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친구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다나카 선생님이 제 노트를 보시더니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메이, 이건 무슨 글자니?
한글입니다, 선생님. 더 빠르게 필기할 수 있어서요. 한글. 한국 글자를 왜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거지?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의외라는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비난하는 건 아니었지만 이해하기 어렵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효율적이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지만 선생님은 고개를 갸우뚱하시며 지나가셨어요. 그 후로 다른 선생님들도 한글 필기를 발견하면 비슷한 반응을 보이셨죠. 문제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레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메이, 우리 엄마가 화나셨어. 내가 한글만 쓴다고. 뭐라고 하셨는데? 일본 사람이 왜 외국 글자를 배우냐고. 한자도 제대로 못 쓰면서 무슨 한글이냐고. 레이의 어머니뿐만 아니었습니다. 마나미의 부모님도 비슷한 반응이었다고 했어요. 우리 아이가 한글만 쓴다고 학교에 전화까지 하셨대. 마나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모님들 사이에서 한글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던 거죠. 사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가 일본 전통을 잊어버리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 친구들 모두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부모님들의 걱정 어린 시선을,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의아한 반응을 마주해야 했죠. 결정적인 사건은 일주일 후에 일어났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방송을 하신 거예요. 최근 일부 학생들이 외국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방송이 나오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긴장한 채로 듣고 있었습니다. 저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자는 우리 일본 문화의 뿌리입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전통이죠. 외국 문자 사용은 신중해야 합니다. 앞으로 수업 시간에는 일본어와 한자만 사용하기 바랍니다.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한글 사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방송이 끝나자 교실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친구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글을 사용하던 학생들은 모두 위축된 표정이었죠. 점심시간에 옥상에서 만난 친구들의 표정도 어두웠어요. 모두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걸까? 마나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죄책감이 느껴지는 말투였습니다. 효율적인 걸 택했을 뿐이에요. 제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걸까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 사키도 혼란스러워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단지 더 쉽고 빠른 방법을 찾았을 뿐이었는데 말이에요. 전통이 중요한 건 알겠지만 우리도 편한 방법을 찾고 싶을 뿐인데. 레이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일본 문화를 거부한 게 아니었어요. 단지 더 효과적인 소통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어른들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전통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1000년 이상 이어져 온 한자 문화에 대한 반발로 보이는 거였죠. 어떻게 해야 할까? 모두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야 할까요?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계속 한글을 사용해야 할까요? 그때 저는 유우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으로 글자를 쓸 수 있게 되어 기뻐했던 동생의 모습,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주셨을 때의 감동 말이에요. 아직 결정하기에는 이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리가 경험한 변화는 진짜였고 그 가치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 말이에요. 챕터 4 노트. 교장 선생님의 방송 이후 학교에서는 한글 필기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마다 학생들의 노트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한글로 적힌 필기를 발견하면 지우라고 하셨죠. 하지만 친구들의 관심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금지당하니까 더 궁금해하는 거였어요. 복도에서 몰래 한글에 대해 묻는 친구들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레이가 저에게 작은 종이를 건네줬어요. 한글로 쓰여진 쪽지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만나자. 수업이 끝나자마자 화장실로 향했어요. 레이뿐만 아니라 마나미, 사키도 와 있었습니다. 새로운 작전을 짜기 위해서였죠. 여기서는 선생님들이 안 와. 우리끼리 한글 공부 계속하자. 레이의 제안에 모두 동의했어요. 화장실 구석 칸막이 안쪽에 작은 한글 쪽지들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수학 숙제 있어. 점심 같이 먹자. 방과 후에 도서관에서 만나. 간단한 메시지들이었지만 우리만의 비밀 소통 방식이 되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읽을 수 없는 우리만의 언어였죠. 선생님들도 한글을 모르시니까 발각될 걱정도 없었고요. 며칠 후에는 비밀 노트까지 만들었습니다. 한글로 쓴 공부 노트를 돌려가며 보는 거였어요. 이건 수학 공식이야. 이건 영어 단어 정리. 한글로 정리하니 오히려 더 이해가 쉬웠습니다. 복잡한 한자 없이 소리나는 대로 적으니까 머릿속에도 쉽게 들어왔어요. 공부 효율이 눈에 띄게 올라갔죠. 하지만 학교에서만 숨어서 하기에는 아쉬웠습니다. 방과 후에는 어디서 만날까 고민하다가 편의점을 택했어요. 학교 근처 패밀리마트 구석자리에서 자발적인 한글 공부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몇 명뿐이었는데 소문을 듣고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합류했어요. 여기서는 맘껏 한글 써도 되네. 새로 온 1학년 후배 히로시가 신기해했습니다. 히로시도 한자 입력 때문에 고생하던 학생 중 하나였거든요. 스마트폰으로 친구들과 대화하는 게 너무 느려서 답답해했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다이키 형도 관심을 보였어요. 대학생인 다이키 형은 리포트 작성 때문에 항상 고생한다고 했습니다. 한자 변환이 정말 번거로워. 특히 전문 용어들은 더 심해. 한글로 해보세요. 훨씬 빨라요. 제가 다이키 형에게 한글을 알려드렸어요. 성인인 다이키 형도 금세 익혔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빠르게 이해하셨어요. 이거 정말 신기하다. 왜 진작 배우지 않았을까? 다이키 형의 반응을 본 다른 손님들도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원, 주부, 할머니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저것들이 뭐 하는 거야? 글자 공부하는 것 같은데. 한국 글자래. 일본 글자보다 쉽다고 해. 편의점은 작은 한글 교실이 되어버렸어요. 공식적인 수업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입소문의 힘이 대단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 할아버지의 반응이었어요. 편의점에 라면을 사러 오셨다가 우리 모임을 보신 거였습니다. 젊은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이 보기 좋구나.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실 줄 알았는데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시더니 질문을 하셨어요. 그 글자가 뭐지? 한글이에요. 한국 글자인데 배우기 쉬워요. 한글. 나도 배울 수 있을까? 할아버지의 눈에서 호기심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유우토가 처음 한글을 봤을 때와 같은 표정이었어요. 나이는 상관없다는 걸 느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유우토에게 이야기해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글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정말 누나가 가르쳐준 글자가 유명해지는 거야. 유우토는 자랑스러워했어요. 자신이 처음 관심을 보였던 글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나 봅니다. 읽을 수 없었던 내가 읽을 수 없었던 내가 이제는 친구와 대화할 수 있어요. 유우토가 한글로 쓴 일기를 보여줬어요. 서툴지만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난독증 때문에 포기했던 일기 쓰기를 다시 시작한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학교에서 금지하고 어른들이 반대해도 이 변화는 진짜였거든요. 편의점 모임은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학교 학생들만 왔는데 다른 학교 학생들도 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직장인들과 주부들까지 참여했죠. 우리만의 숨은 한글 네트워크가 오사카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사람들의 자발적인 관심은 막을 수 없었어요. 편의점에서 만난 할아버지는 정말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사토 할아버지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며 매일 편의점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공부하셨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글자를 배우게 될 줄이야. 사토 할아버지는 75살이셨는데 학습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평생 한자에 익숙하셨던 분인데도 한글의 단순함에 매료되셨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특히 한글의 규칙성에 감탄하셨어요. 한자처럼 하나하나 외울 필요가 없고 조합 원리만 알면 모든 글자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신기하셨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사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메이 덕분에 손자와 연락할 수 있게 됐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섞여 있었습니다. 손자는 대학생인데 일본어 문자를 어려워하는 할아버지와는 거의 연락을 주고받지 못했다고 하셨거든요. 한글로 사랑한다고 보냈더니 손자가 깜짝 놀라면서 전화를 했어. 할아버지가 언제 한글을 배우셨냐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간단한 문자 하나가 가족 간의 소통을 이어주고 있었거든요. 70년 넘게 살아오시면서 손자와 제대로 문자를 주고받지 못하셨던 분이 드디어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였죠. 우리 할아버지도 변화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한글을 가르쳐 드리자 처음에는 의아해 하셨지만 직접 해보시니 달라지셨어요. 이거 참 신기하구나. 스마트폰으로 치기가 이렇게 쉬울 줄이야.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저에게 문자를 보내신 날을 잊을 수 없어요. 한글로 사랑해 메이라고 쓰여진 메시지를 받았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저와 문자로 대화해 본 적이 없던 할아버지셨거든요. 한자가 너무 복잡해서 스마트폰 사용을 포기하셨던 분이 드디어 손녀와 소통할 수 있게 된 거였죠.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분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싶어 하셨는데 한자 변환이 어려워서 포기하고 계셨거든요. 메이야, 이걸로 친구들한테 안부 인사 보낼 수 있을까? 할머니가 한글을 익히신 후 처음 하신 말씀이었어요. 70년 넘게 살아오시면서 문자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이 새로운 희망을 품으신 거였죠. 놀라운 건 사토 할아버지가 동네 노인정에서 한글을 알려주기 시작하셨다는 소식이었어요.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손자, 손녀들과 연락하고 싶어 해. 그런데 스마트폰이 너무 어렵다고 하시거든. 사토 할아버지의 제안으로 노인정에서 자발적인 한글 교실이 열렸습니다. 저도 주말에 가서 도와드렸어요. 처음에는 서너 분만 오셨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참가자가 늘어났습니다. 나이가 많으셔서 배우기 어려우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셨어요. 70년 동안 문자에 갇혀 살았는데 이젠 날아가는 기분이야. 80세가 넘으신 다나카 할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멀리 사는 딸에게 문자를 보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딸이 깜짝 놀랐어. 엄마가 언제부터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됐냐고. 할머니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평생 글을 쓰는 게 어려워서 가족과의 소통에 제약이 있으셨던 분이 자유롭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되신 거였죠. 노인정 한글 교실은 단순한 학습 모임을 넘어섰습니다. 어르신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소통 방법을 찾아가는 공간이 되었어요. 손자가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이제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아. 스마트폰으로 택시도 부를 수 있다더라. 배워봐야겠어. 어르신들의 대화를 들으니 한글이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열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디지털 시대에 소외되셨던 분들이 다시 사회와 연결되고 계셨거든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우리 할아버지가 유우토와 문자로 대화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 유우토야.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해줘. 할아버지와 유우토가 한글로 주고받는 문자 대화를 보니 세대를 뛰어넘는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난독증 때문에 한자를 어려워하던 유우토와 스마트폰 사용이 힘드셨던 할아버지가 한글이라는 다리를 통해 연결된 거였죠.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읽고 쓰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리고 그 자유가 가족과 세대를 이어주는 힘이 얼마나 큰지 말이에요. 노인정에서의 성공적인 한글 교실 소식이 퍼지면서 저희는 더 큰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레이가 먼저 제안했어요. 메이, 우리가 경험한 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보면 어떨까? 어떻게 말이야? 오사카 중심가에서 발표회를 해보는 거야. 시민들에게 한글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보여주는 거지.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고등학생인 저희가 거리에서 발표를 한다니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우리만큼 한글의 장점을 잘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토 할아버지와 노인정 어르신들도 동참하겠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편의점에서 만난 다이키 형과 직장인들까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젊은이들이 좋은 일을 하는데 어른들이 도와야지. 준비 기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어요. 난독증 아동을 둔 부모님들도 연락이 와서 함께하고 싶다고 하셨고요. 발표회 당일 오사카 도톤보리 근처 작은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지나가던 시민들도 호기심에 발길을 멈추고 계셨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손이 떨려서 마이크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타카하시 메이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시민들이 조용히 들어주고 계셨어요. 오늘 여러분께 한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글은 외국 문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희망입니다. 시민들이 집중해서 들어주셨어요. 저는 유우토의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제 동생은 난독증이 있어서 한자를 읽기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한글을 배운 후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써봤죠. 유우토가 앞으로 나와서 한글로 쓴 자기소개서를 보여줬어요. 시민들이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아이의 당당한 모습에 감동하신 것 같았어요. 다음은 사토 할아버지 차례였어요. 저는 75세입니다. 손자와 문자 한 번 제대로 주고받지 못했는데 한글 덕분에 가능해졌어요. 할아버지가 손자와 주고받은 문자 대화를 보여주시자 많은 분들이 감동하셨어요. 나이 든 분들은 특히 공감하시는 것 같았죠. 다이키 형도 나와서 직장인 입장에서의 경험을 나눠주셨고요. 난독증 아동의 어머니도 아이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일기를 써봤어요. 한글로요. 발표가 진행될수록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워졌습니다. 궁금한 점을 묻는 분들도 계셨고 직접 배워보고 싶다는 분들도 많았어요. 정말 그렇게 쉬운가요? 외우는 게 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스마트폰으로 치기 편한가요? 질문이 쏟아졌고 저희는 하나하나 답변해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간단한 한글 체험 코너도 운영했어요. 시민들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는 시간이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 시민의 말이었어요. 젊은 학생이 이런 좋은 걸 알려줘서 고마워. 나도 배워볼게. 발표회가 끝난 후 SNS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발표회 영상을 올렸는데 한글로 읽어요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오사카 여고생이 시작한 한글 열풍, 17세 소녀가 바꾼 문자 인식,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인터넷 뉴스에도 저희 이야기가 실렸어요. 하지만 저는 유명해지는 것보다 시민들의 변화된 시각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글을 단순히 외국 문자로 보지 않고 소통의 도구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메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누나 덕분에 나도 유명해졌어. 유우토도 신나했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 시작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였어요. 오사카 시민 발표회 이후 예상치 못한 연락들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오사카 교육청에서 온 전화였어요. 학생의 활동에 관심이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교육청에 오실 수 있나요? 처음에는 혼이 날 줄 알았어요. 학교에서 한글 사용을 금지했는데 공개적으로 발표회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교육청 담당자의 목소리는 오히려 호의적이었습니다. 교육청에 갔을 때 만난 건 처벌이 아니라 기회였어요. 난독증 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서 한글을 실험적으로 도입해보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학생이 발표한 사례들을 보니 실제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담당자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일본 전국적으로 난독증이나 학습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기존 한자 위주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정식 교육 과정은 아니고 방과 후 특별 프로그램으로 시작해볼 예정입니다. 일주일 후 시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어요. 저도 자원봉사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난독증이나 학습장애를 가진 초등학생 10명이 참가했어요. 첫날 아이들을 만났을 때 유우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글자 때문에 위축되어 있고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모습들이었거든요. 안녕 여러분. 언니가 재미있는 글자를 가르쳐 줄게. 아이들은 처음에 경계했어요. 또 다른 어려운 공부를 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보여주자 반응이 달라졌어요. 와, 이거 그림 같아. 동그라미랑 네모가 있어. 한자와 달리 한글의 기하학적 모양이 아이들에게는 친숙하게 느껴졌나 봐요. 복잡한 획순을 외울 필요도 없고 조합 원리만 이해하면 되니까 부담도 적었고요.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참가한 아이들 대부분이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 간단한 문장도 만들어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일기 쓸 수 있어요. 가장 조용했던 아이 켄타가 한글로 쓴 일기를 보여줬어요. 서툴지만 자신의 마음을 글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과는 교육계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특수교육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을 참관하러 왔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시도를 해보고 싶다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더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오사카 교육청 주최 포럼에서 사례 발표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포럼 당일, 교육 관계자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지난 몇 개월간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전통을 거부한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찾은 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이 부분이었어요. 한글 학습이 일본 문화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더 나은 소통을 위한 도구라는 점이었습니다.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건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이 한글이라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교사가 질문했어요. 전통적인 교육 방식과의 조화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한글은 한자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는 더 접근하기 쉬운 방법을 제공하는 거죠. 포럼이 끝난 후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셨어요. 특히 특수교육교사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정말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유우토가 전국 독서대회에서 수상했다는 거였어요. 한글로 읽기 실력을 늘린 후 일본어 독해 능력도 함께 향상되었던 거죠. 누나 덕분이야. 한글로 읽는 연습을 하면서 글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거든. 유우토의 수상 소식은 전국 뉴스에도 소개되었습니다. 난독증을 극복한 학생의 사례로 주목받게 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느꼈어요. 제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개인적인 고민에서 시작된 작은 시도가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름방학이 되자 가족들과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을 방문해보자는 거였어요. 한글을 만든 나라를 직접 보고 싶다는 마음이 컸거든요. 메이야, 우리가 정말 한국에 가는 거야. 유우토는 설레서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자신이 처음 관심을 가졌던 한글의 본고장을 보게 된다는 게 신기했나 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함께 가기로 하셨어요. 한글 덕분에 새로운 소통의 기쁨을 알게 되신 분들이니까 한국 여행에 대한 의미가 남달랐을 거예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한글이 일상 언어로 사용되는 곳에 온 기분이었어요. 공항 곳곳의 한글 안내판들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누나 봐. 여기서는 한글이 진짜 언어네. 유우토가 신기해했어요. 일본에서는 우리만의 특별한 문자였는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글자였거든요. 서울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간 곳은 광화문 광장이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동상 앞에 서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이분이 만든 글자 덕분에 우리 가족의 삶이 바뀌었다는 게 실감났거든요. 6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현재의 우리에게 이런 변화를 가져다 줄 줄은 세종대왕도 상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유우토가 미리 준비한 편지를 꺼냈어요. 한글로 정성스럽게 쓴 편지였습니다. 누나, 내가 세종대왕한테 편지 쓴 거 읽어도 돼. 물론이지. 읽어봐. 유우토가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세종대왕님께. 저는 일본에 사는 타카하시 유우토입니다. 저는 난독증이 있어서 한자를 읽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누나가 한글을 가르쳐준 후 처음으로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세상을 읽을 수 있어요. 이제 저는 책도 읽고 친구들과 문자도 주고받고 할아버지와도 대화할 수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일본 소년이 한글로 편지를 읽는 모습이 신기했나 봅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국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도 감동받은 것 같았습니다. 한 한국인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글자를 이렇게 사랑해줘서 고마워.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글이 단순히 한국의 글자가 아니라 소통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여행 기간 동안 저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한글을 읽을 수 있으니 한국어 학습도 훨씬 쉬웠습니다. 발음과 문자가 일치하니까 들리는 대로 적으면 되었거든요. 메이는 정말 언어에 재능이 있구나. 할아버지가 감탄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재능이 아니라 한글의 과학적 체계 덕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특수 교육교사가 되는 거였어요. 유우토처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누나가 선생님이 되면 정말 좋겠어. 유우토가 응원해줬어요. 한글 덕분에 바뀐 우리 이야기를 더 많은 아이들과 나누고 싶어. 그리고 지금 저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과를 목표로 그리고 지금 저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한글이 저에게 준 것처럼 다른 아이들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싶거든요. 한국어 공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글을 익힌 덕분에 한국어 학습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언젠가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교육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꿈도 생겼어요. 얼마 전 편의점에서 새로운 한글 학습자를 만났어요. 중학생 남자아이였는데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언니, 정말 한글이 쉬워요. 그 아이의 밝은 표정을 보니 제가 처음 한글을 배웠을 때의 기쁨이 떠올랐어요. 유우토가 처음 글자를 썼을 때의 환한 미소도 생각났고요. 지금도 오사카 곳곳에서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인정 한글 교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편의점 모임도 매주 열리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특수 교육 프로그램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최근에는 도쿄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저희 이야기를 보고 자신도 한글 모임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글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유우토에게 그랬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그랬고, 노인정 어르신들에게 그랬듯이 말이에요. 한글을 통해 저는 배웠어요. 소통의 진정한 의미를, 가족의 소중함을, 그리고 작은 변화가 만들어내는 큰 울림을 말입니다. 어제 유우토가 제게 말했어요. 누나, 나 커서 글자를 못 읽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 동생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때 글자 때문에 좌절했던 아이가 이제는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겠다고 하다니요. 지금도 우리 가족은 한글로 소통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매일 저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주시고 할머니는 친구분들과 활발하게 메시지를 주고받으세요. 유우토는 한글 일기를 쓰며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소통하며 함께 꿈꾸는 가족 말이에요. 언젠가 제가 특수교육교사가 되어서 교실에 서게 된다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글을 읽을 수 없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때까지 저는 계속 공부하고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우리 가족의 변화가 더 많은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가족과 소통하기 어려웠던 경험, 여러분에게도 있으신가요? 복잡한 기술이나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메이 가족처럼 작은 관심과 이해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17세 소녀의 작은 호기심이 온 가족을 나아가 지역사회까지 바꾼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의 작은 시도도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고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지 기대해주세요.